다주택자 또는 법인의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서 그 중과 제외의 대상이 된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난리죠 요즘. 제가 말씀드린 30년 이상, 1000세대 이상, 1억 5천 미만에 있는 아파트를 소팅을 해보면 전국에 단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단지수가 많지 않다는 거는 수요가 한번 집중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응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분명히 상승을 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한 끝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부동산을 주식에 많이 이야기하죠. 공시지가 1억 미만에 있는 주택은 급등주, 잡주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큰 리스크와 그만큼 큰 리턴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 부동산을 하시는 분, 부동산 투자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한테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치고 빠지기가 상당히 급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정부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1억짜리도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겠지요. 내가 그 1억짜리를 샀는데 규제가 빡 터졌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규제를 아무리 때려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억짜리 미만에 있는 아파트가 오르는 것 역시도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의 가격을 받치는 수요와 1억짜리 미만에 들어가고 있는 그 수요가 같은 성격의 수요일까요? 집은 의식주의 한 요소, 즉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요소로 보고 접근을 한 것이 맞느냐?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어떠한 규제나 심리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격의 흐름이 상당히 급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안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점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은 미래의 가치 또는 미래의 변동을 기대 또는 예상하면서 들어가는 투자지요. 내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 버티느냐, 그 리스크를 이겨내고 내 목표치로 이끌어가느냐가 수익으로 직결되는데 1억짜리 미만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세간의 이목을 받기 전에 정책이 딱 발표됐을 때 내가 가장 먼저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서 대기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주식을 뒤따라가고 있는 성한가 따라잡기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다만 경매로 나온 물건 같은 경우에 조금 다릅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은 실가가 아니라 확정 수익을 안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상승하는 부분까지 반영을 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디 아파트라는 게 블로그라고 해서 카페에 떠가지고 그게 1억짜리 미만이라서 보니까 막 가격이 바바박 치고 올라갑니다. 그거 일반 매매 하러 막 따라가라는 말씀 저는 절대로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것이 아니라 경매로 나온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확정 수익을 안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한번 해볼 만한 부분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1억짜리 미만은 분명히 실거주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결국 투자자들끼리의 싸움이고 기대 수익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확정 수익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처음부터 아예 확정 수익을 안고 그 목표치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상황에서 내가 경매를 받았는데 1억짜리 미만에 있는 아파트에 수요가 붙으면서 가격이 점프를 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내는 거고요. 3년 전에 딱 매가 1억짜리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8,200만원에 낙찰받고 수리해서 9천만원에 딱 세팅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1,000만원을 벌고 들어갔어요. 사실 그 아파트가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8,50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8,200에 낙찰받고 수리되는 것까지 다 합하면 그 집은 9천만원짜리가 됐는데 8,500만원으로 떨어지는 순간 500만원이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 물건의 리스크를 안고 이 물건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 물건 3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포트폴리오가 꼬여가지고 그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8,600만원에 팝니다. 8,600만원에 팔았는데 그게 최근의 일인데 이 아파트가 1억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1억에 팔아주세요. 9,500에 팔아주세요. 9,000에 팔아주세요. 8,500만원에 팔아주세요. 계속 한 부동산하고만 연락을 했는데 그 중개사가 그를 바라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금 860만원을 배액배생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개사가 자신 있다고. 자기 믿어달라고. 그 아파트 지금 호가가 1억 3천만원 합니다.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는 그 1억에서 8,500, 9천만원에 사서 1억 3천으로 만들어 올린 그 물에 탄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저는 3년 기다리다가 재수로 터진 건 맞는데 1억짜리를 사면서 1억 천으로 갈까 말까 하는 그 조마조마한 느낌을
갖지는 마시라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고요. 1억짜리 미만의 아파트 낙찰받기가 좋으니까 경매로 들어가서 낙찰받아 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1억 미만의 주택에 대한 규제책이 발표가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가격 수준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는 방법이 경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억짜리 보는 거 좋아요. 근데 경매 아니면 보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네요. 좀 극단적인 답을 드리는 거 좋아하니까. 남들 다 좋다는 거 저는 싫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하는 거 제일 좋아요. 안 볼 때 하는 거. 남들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하는 게 좋고 이거 돈 되네? 우르르 몰려들을 때 그때는 몸을 피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돈을 섞을 생각은 없어요. 저는. 예,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해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생각으로 봤을 때 일반 매매하면서 올라가는 호가 따라잡기 하기에는 조금 늦었고 리스크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건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